강승태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음을 쭉 배워왔는데 그 닮음에서 좀 활용편이라고 해볼 수 있겠어요. 물론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새로운 수를 도입하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다시 한번 다루어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닮은 도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보기 좋은 그럴싸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루어 보고 또 더 아울러 많은 것들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기 위해 직각삼각형을 그려놨습니다. 직각삼각형 CAB, ABC라고도 읽을 수 있죠. 각 C 부분에 직각 부분을 놓고요. 그리고 A와 B, 각 A와 B 부분에 동그라미 각과 X각을 주었습니다. 이때 C에서 D로 수선을 그어주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또 생기게 돼요. 이쪽으로 직각삼각형 DCA 또는 ADC 직각삼각형 하나 생기고요. 오른쪽에도 DB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때 직각과 동그라미각 X각으로 표현을 해주었을 때 왼쪽에서도 직각과 동그라미 X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직각과 동그라미 X각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이 3개나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선생님이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서 DAC, 이쪽을 DAC로 표현을 했어요. 자, D 직각을 위로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각이 있는 것 A를 왼쪽으로, X각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C점 있죠? C, 요 X각이 있는 것을 C로 오른쪽으로 두었습니다. 가장 큰 삼각형 CAB는 원래 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각형인데요. 오른쪽 삼각형에 있는 DBC를 한번 보세요. 자, D 직각을 위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각이 있는 C 부분을 역시 왼쪽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X각이 표현되어 있는 각 B 부분, 이것을 오른쪽으로 두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삼각형과 요 마지막 삼각형이 직각과 동그라미 X각의 위치가 모두 일치하게끔 나열이 되어 있죠. 요 가장 큰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닮음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자체에서 대응변을 찾을 수 있다면 그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헛갈리거나 복잡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들을 각각 이렇게 모두 나열을 해놓고 짝짝 대응변을 쉽게 볼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요거 작은 거, 그리고 가장 큰 삼각형 CAB 요거 두 개를 나열했을 때 요 두 개의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닮음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 관계에 있다. 어떻게 닮은 도형이냐? 자, 직각 동그라미각 X각, 직각 동그라미각 X각. 그러면 AAA 닮음인가요? AAA는 무슨 건전지 크기 이름이고요. 우리가 닮음에서는 두 개만 보여도 나머지 한 각이 충분히 나오니까 AA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DAC하고 삼각형 CAB하고 닮음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이렇게 써볼 수 있죠. 삼각형 DAC와 삼각형 CAD가 닮음이고요. 어떤 닮음이냐? AA 닮음이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 관계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닮음 관계를 보였다면 우린 대응변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요 CD라는 부분을 높이를 H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례식이 나오겠죠. 여기를 H라고 준다면 요 직각과 X각을 표시하는 여기가 H가 되고요. 여기서는 H가 안 보이죠. 요 가운데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데, 자, H로 표현한다면, 자, 대응변 찾아볼까요? X와 B, 그리고 H와 A,
그리고 B와 C가 대응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 개로 표현되는 비례식을 나타낼 수 있죠. X 대 B는 H 대 A는 B 대 C와 같다는 비례식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한 비례식이 있어요. 뭔가 좋은 결론, 그럴싸한 결론, 뭔가 일관성 있어 보이는 예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례식 쪽으로 초점을 두고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X와 B를 연결해서 자, X 대 B를 주고 그 다음 X 대 B는 B 대 C라고 하는 비례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B제곱은 XC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H를 주었다면 다른 것도 더 뽑아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아직 관심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에서 이런 비례식을 하나를 얻어냈는데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왼쪽에서요, 역시 요 직각과 X를 표시하는 Y가 있고 직각과 X를 표시하는 A, 그 다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를 표현하는 C와 A가 있죠. 이것을 대응변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만들어주면 자, A 대 Y는 C 대 A, 이런 비례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는 성질에서 자, A제곱은 CY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으로부터 빗변으로 수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 점을 T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이 3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3개의 삼각형은 모두 닮음 관계에 있다. AA 닮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비례식을 찾아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 몇 개만 관심을 가져보겠다. 선생님이 여기 써본 것만 관심을 가져보겠다. 왜요? 선생님 다른 것도 해볼래요? 다른 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선생님은 요것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B제곱과 A제곱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자, 이 두 개를 덧셈을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보게 되면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CY와 XC도 덧셈을 취해주게 되죠. 그래서 CY 더하기, 여기도 C를 먼저 쓸게요. CX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에서 CY, CX는 우리가 곱으로 달리 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 순서 바꾸어서 C 곱하기 X 더하기 Y로 표현을 해주면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전개했을 때 CX 더하기 CY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전개한다 그랬습니다. 그 전개한다는 게 얘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서 그 반대 과정, 무엇을 전개해야 얘가 나올까 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간단히 좀 보겠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것으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요 정도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느낌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X 더하기 Y를 한번 봐볼까요? 이 그림에서 X 더하기 Y는 길이 C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C 곱하기 C가 되고요. 이건 거듭제곱을 써서 C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더니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는 결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런 식이, 등식이 하나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양 이쁘지 않나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왜 이쁘냐면 요게 빗변이에요. 빗변은 이름 없는 요런 변들보단 조금 더 우리가 독특하게 보잖아. 얘가 자기 잘났다고, 그죠? 그래서 빗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변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모든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직각의 빗변을 제곱한 것은 나머지들 제곱의 합과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 관계에서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3학년 과정에만 있다가 몇 년 전에 2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유리수 공부할 때요, 유리수란 분수 꼴로 A분의 B의 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되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이 되면서 특히 정수 아닌 유리수 부분이요, 항상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면서 그것은 두 가지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였죠? 기억나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머릿속에 지워졌으면 안 돼요. 내년에 또 이용이 됩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표현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과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던 것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학자의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정도로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타나는데 그 발견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해서 확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는 가지 않고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닮음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를 제곱해서 더해준 값과 같다. 항상 성립한다. 그것이 그 위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루어 보게 되지만 이것이 수백 가지의 증명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를 하고 너도 나도 한번 증명해 볼래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하고, 미국 어떤 대통령도 특이한 방법으로도 증명을 해보고 막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정도 독창적인 방법을 생각해 봄직해도 좋겠는데, 너무 많은 방법이 나와서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찾아내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린 그 많은 것들보다도 이 결론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일단 믿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우리가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EBS 매스 클립 영상에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더 풍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잠시 보고 또 교과서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90도, 즉 직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직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직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요?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축물 피라미드입니다. 4,0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완벽한 직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끈. 길이가 같은 12개의 끈을 길게 연결합니다. 3개를 이은 점과 4개를 연결한 점, 그리고 5개를 묶은 점을 표시합니다. 이 밧줄의 처음과 끝을 연결해서 표시된 부분을 잡아당기면 삼각형이 완성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 방법으로 토지와 건축물에 사용된 직각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직각을 만드는 사람들을 직각쟁이라고 불렀다는군요.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은 지금보다 3,000년 이상 앞서 살던 바빌로니아인들과 고대의 중국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지혜였을 뿐 왜 그렇게 되는진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는데요. 처음 그 원리를 증명해낸 사람,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사원의 바닥을 보다가 직각 삼각형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쇠는 바로 늘 보던 타일 조각.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타일 하나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 빗변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은 타일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각을 품고 있는 두 변 A와 B를 끼고 만든 정사각형은 각각 타일 2개씩으로 만들어집니다. 타일의 크기는 모두 같기 때문에 A와 B를 끼고 있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빗변 C에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와 일치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와 B의 길이를 제곱해 더한 값은 빗변 C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 우연한 발견은 신비하게도 모든 직각 삼각형에 적용됐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피타고라스가 활약하기 약 500년 전 동양에선 진자라는 학자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를 밝혀냅니다. 그 내용은 주비산경이란 책에 남아 있는데요. 구고현의 정리로도 불립니다. 큰 정사각형 안에 작은 정사각형이 있고 그 주위를 4개의 합동인 직각 삼각형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왼쪽의 도형에서 직각 삼각형을 살짝 움직여 볼까요? 위치는 변했어도 직각 삼각형의 넓이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양쪽의 흰색으로 남은 부분 또한 그 넓이가 같습니다. 노란색 삼각형을 중심으로 두 도형을 겹쳐 봅시다. 흰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의 넓이 관계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세 변의 길이의 변화를 줘도 구고현의 정리, 즉 오늘날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항상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학책 유클리드의 원론에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합니다. 삼각형 DBA는 삼각형 DBC와 넓이가 같습니다.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기 때문인데요. 삼각형 DBC를 돌려보면 삼각형 ABH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ABH는 삼각형 JBH와 넓이가 같죠. 결국 삼각형 DBA와 삼각형 JBH의 넓이는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삼각형 ACG는 삼각형 JIC와 넓이가 같습니다. 각 삼각형들은 사각형 넓이의 절반씩이기 때문에 사각형 ABDE와 사각형 BHKJ, 사각형 ACGF와 사각형 CIKJ의 넓이도 각각 같습니다. 결국 사각형 BCIH의 넓이는 사각형 ABDE와 사각형 ACGF의 넓이를 더한 값과 같습니다. 색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반으로 접어볼까요? 접힌 부분에서 출발하되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의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서 접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변에서도 접어주는데요. 접는 선은 반드시 조금 전 만들어진 선과 직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접힌 부분을 따라 그림처럼 선을 긋고 가위로 오립니다. 잘라진 조각을 하나씩 모아보면 신기하게도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정사각형을 움직여 보니 익숙한 모양이죠? 모르는 사이 여러분은 색종이 한 장과 가위 하나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19세기에 한 주식 중개인이 발견한 이 방법은 그 이름을 따서 페리갈의 증명법이라 불립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 밖에도 300가지가 넘는데요. 이 원리를 처음 발견한 피타고라스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간결한 공식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문명을 바꿀 거란 것을요.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이렇게 위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도 위대해집시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토대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으면요 항상 성립합니다. 모든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빗변을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제 1번에 1번 보면 직각에 마주보는 대변, 이 이름이 빗변이잖아요. 빗변을 홀로 제곱해 두세요. 그러면 나머지들 제곱해서 그 합과 같다. 88, 64와 그리고 66, 36 이 값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0이 나오니까 x제곱이 100이래요.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자, x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수를 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100이 나온다? 네,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따라서 x는 10이다. 10 이라는 길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값을, 필요한 변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2번에 보면 변이 13이고 나머지 두 개가 12와 x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문자를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문자에만 집중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 x가 있네 하면서 자, x제곱 13제곱 더하기 12제곱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의할 거 요거 하나 있습니다. 네, 문자를 홀로 두는 게 초점이 아니라 빗변을 홀로 두어야 돼요. 빗변 왕따 시키세요. 빗변을 홀로. 그러니까 직각에 마주보는 이 13을 홀로 놓고 그것을 홀로 제곱했을 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169는 x제곱 더하기 144가 되고요. x제곱은 169 빼기 144가 되죠. 자, 그러니까 그 값은 25가 나옵니다. 자, x제곱이 25가 된대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25가 나온다? 네, x는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값을 찾아줄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자, 다만 여러분들이 자, 요런 부분에서 x제곱이 25일 때 x는 5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x제곱이 100일 때 x는 10이 나온다는 거, 요런 것들 2학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값을 찾게 됩니다. 한 가지 선생님이 문제를 줘볼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재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x제곱이 뭐 5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5가 나오지? 뭐 5가 너무 작은가? 15라고 할까요?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15가 나오지? 값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죠? 혹시나 이제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조금 더 이제 예습을 했다면 요거 이제 요게 뭐 있는데 말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 피타고라스 학파 시절에서도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궁금증이 많이 생겼고, 피타고라스가 딱 그랬대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하지 마. 우리가 이거 답 없는 거 얘기하면 못 찾는 거 알면 우리 망신 아니냐?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항상 진리로 인정하되 이런 거 있는 거 얘기하지 마.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했고, 이제 이 부분이 새로운 수의 창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거 궁금하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내년에 또 선생님과 만나도 공부할 테고 여러분들 3학년 과정에서 새로이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완전 제곱수라고 불렀던 거 혹시 그 전에 배운 적이 있나? 3학년 때 배웠나요? 이런 수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이렇게 예제 1번에 있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 1번 와서 212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은 답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지해 놓고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세요. 자, 풀고 왔나요? 자, 예제 1번에서는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X값은 15가 나옵니다. 네, 두 번째 것은요. 네, X값은 7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값을 찾는데 조금 집중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영상과 교과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내용에 이어서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직각삼각형일까? 아니면 예각삼각형일까? 둔각삼각형일까?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